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 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의전공 종중 현안 문제 이 세 번째인데요. 소제목으로 의전공 종중을 고발한다 하는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전체 화면으로 하고 그래서 전체 제목이 한 10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 번 제목이 3번까지 했고, 이번에는 4번부터 한 6번까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전공 종중을 고발한다 하는 말 자체가 의전공 종원들 전체에게 말씀드린다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었을 때는 종원들을 기만하려고 하다가 계약서가 알려지면서 그들의 엉터리 논리를 무너지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뭉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엉터리 이사들은 다른 사람에게 제세 공과금을 종중에서 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틀렸습니다. 아주 기초 사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세 공과금의 문제에서요, 이 계약서를 보면 가장 최근 2018년 12월 10일 계약서를 보면은요, 4조 4항에 준공 후, 그러니까 준공 후에 갑은 종중이 됩니다. 이 종중이 소유자로서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은, 그러니까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이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이건 이제 준공 후라고 하고 있는데, 8조에 보면은 제세 공과금 등의 부담 책임하는 제목으로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요거는 이제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하는 말이 되잖아요. 임대차 기간 동안,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고 바로 임대차 기간 3년 동안 이런 말이 되겠죠. 임대 목적물에 부과되는 임대 목적물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에 부과되는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그러니까 토지하고 골프장 시설물 관련, 그러니까 토지 골프장 시설물 관련 전체를 말합니다. 이 관련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즉 세연이 부담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종중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명확하게 종중이 부담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세연이 부담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세세 공과금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세 공과금이라는 것은 사전적 풀이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수수료, 종합부동산세 등을 말합니다. 즉 국세, 지방세 모든 세금을 말한다. 이 제자가 모두 제자니까 모든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에서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것이니까 종중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중이 내야 한다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세연, 즉 을이 세연이 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 자체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이 기본 상법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종중이 내야 되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제세 공과금을 종중이 내야 한다니 이런 억구 해석도 못한다는 것인가? 무슨 개념인지 모른다는 것인가? 이 억구를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요. 눈 감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계약서를 숨기고 보여주지 않고 종원들을 기만하려고 하다가 들켰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나타나 있듯이 종중이 보듬할 것은 단 10원도 필요 없습니다. 자명한 사실을 가지고 변호사에 가서 물어본다? 회계법인에 물어본다? 그러지 말고 초등생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예 뇌가 없다는 것인지, 그냥 속된 말로 돌대가리라는 것인지, 돌대가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이사들 모조리 한심한 자들이에요. 그저 거수기, 하수인, 들러리로 명령하는 자들인 것 같아요. 계약서를 제대로 분석해보고 계약서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자신의 이익을 쫓는 자들, 이렇게 사리 분별이 없는 자들이 이사직을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종토가 보존되겠습니까? 이 억구를 해석해서 어째서 종중이 제세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한 사람도 따지러 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숨기고 있다가 들켜버리니까 어쩌지 못하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제는 300억에 팔자고 했다가 500억으로 올랐고 다시 620억까지 올랐으니 이제 됐다 해서 가격이 좋아서 팔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이다가 들키니까 이제 가격이 좋아서 팔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종토를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억지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알람이 났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려고 업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개턴 쓰레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종중을 어지럽히고 종토를 농단하려는 자들은 철저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이사들까지도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 어떤 비리 출신 이사가 제세 공과금을 세연히 내야 한다고 말하는 변호사나 회계사가 있으면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토 매각을 반대하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한심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이것을 할 말입니까? 반대로 말이에요. 제세 공과금을 종중이 내야 한다고 말하는 변호사나 회계사가 있으면 데려오시오. 그러면 달리 어떻게 생각해 볼 테니까. 적어도 이사라는 자가 종원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종원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사나 임원들이 해야 할 일을 종원들에게 떠넘기면서 데리고 오라. 종원들을 농락하는 한심한 작태를 부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책임한 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다음은 한 번 더 질문하는 형식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죠? 질문하는 형식으로 가지고 문답으로 이렇게 한번 한 번 더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보세요. 자, 질문 1이 질문 한 3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의중공 종중이 하는 행태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느냐, 종중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크게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좀 정확하게 짚으면은 종중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근본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상 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은 조상 땅이에요.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을 팔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600년을 지켜온 선영입니다. 우리 대장공파의 상징이고 성령입니다. 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이건데요. 설령 매각파들의 그 주장대로 제세 공과금이 부담이 되어 팔자고 한다면은 과연 제세 공과금을 종중에서 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세무법인과 법무법인이 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에 제세 공과금은 업자가 낸다, 세인이 낸다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종원들에게 설득하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그것을 근거로 종원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경우로 종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알아보면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업자의 법률고문에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인시 법률고문한테 그러면 업자의 법률고문은 눈 딱 감고 종중이 내야 한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종중회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업자의 법률고문에게 제세공금 누가 내입니까? 물어보니. 그래서 종중회장이 역적이라고 합니다. 업자의 법률고문도 대놓고 제사공과금을 종중이 내야 한다고 못하니까 자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문서 내용을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자세히 제가 읽어봤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셋째는요.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본 상태에서 종원들에게 알리고 그 가격이 적당하다든가 좋으니까 팔자고 설득하고 싶으면 설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감정 가격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역시 알아보면은 공시지가에도 못 치는 가격에 판다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못하지요. 넷째는 적어도 주변 시세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장영원과 성희 일가님이 자료로 제시한 주변 시세를 한번 보면은요, 제가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주변 토지 실거래 가격이에요. 장영호와 이성희 일가님이 자료를 이렇게 제공한 건데 제가 그것을 보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근데 요 체크된 거를 보면 됩니다. 여기 지역이 설이고 답이면 논이잖아요. 생산 녹지 논인데 이것이 요것이 제일 끝에 여기 평당 가격입니다. 이 평당 가격이 2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논인데 평당 가격이 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설인데요. 요것도 답이네요. 요거는 논인데요. 요거는 51만 7천 원으로 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설인데 이것도 이건 대지네요. 대지는 자연 녹지로 되어 있고 이것이 얼마예요? 627만 9천 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7월 달 거고요. 6월 달에를 보면은 이 6월 달에 보면은 이것도 설이입니다. 산 몇 번지인데 이건 임야네요. 임야니까 산이니까 35만 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설인데 이거는 논이네요. 논이 이것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이런 자료도 한번 보내주셨는데 용인 처인구 이동읍 설이 80번지에 해당하는데 이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토지고, 이것이 2019년 3월 달인데 여기 요 평당 43만원, 요거는 또 평당 46만원, 평당 55만원, 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평당 뭐 12만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2016년 매년 거의 뭐 많이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또 이동읍 덕성리인데, 이거는 또 평당 뭐 40만원, 43만원, 46만원, 55만원, 뭐 전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6년도 뭐 이러니까 가격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것이 금액이 뭐 4, 50만원, 50만원, 뭐 그렇죠? 뭐 100만원, 200만원 뭐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골프장 것도 근린 체육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임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닙니다. 이거는 근린 생활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변 시세에 근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공개 입찰을 한다든지, 적어도 공개 입찰을 한다면은 가격에 대한 논쟁은 좀 줄어들 것입니다. 네. 또 이것을 못한다는 이유가 세연이 30년간 영업권의 계약 때문이라고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어떤 핸디캡이 있으면 살 사람이 말이요, 살 사람이 잘 살려고 들지 않겠지요. 뭐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연이 허락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세입자인 세인이 주인입니까? 우리가 종중이 주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매매가 하면 30년 영업권만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인정인 정상에서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중이 주인임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완전 본말이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변명거리를 찾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계속 나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전부 다 어폐가 있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섯째를 했는데요. 최소한 공청회를 통해서 종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종원들에게 매각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점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설명도 듣고 녹화를 해가지고 전 정원에게 납득하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뽀록이 나기 때문에 들키기 때문에 하지도 못합니다. 왜 종원들이 알 권리를 묵살하고 종통 매각을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팔아야 하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제대로 설명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공시지가 888억인데 620억에 팔고 차액은 268억이 되잖아요. 260억 뒷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 가져야 할 어떤 6가지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도 없이 제세 공과금을 종중에 내야 하니 팔자. 감정 가격도 알아보지 않고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려고 하는 것, 명백히 배임입니다. 그래서 이는 형사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임원의 자질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사회 임원 전체가 기본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전 정원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엄중한 판단,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요, 항상 언제든지 순간순간이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이익에 휩쓸려 버리기 쉽습니다. 그건 결국 자손 대대로 집안 망신, 폐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총유 재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배임과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습니다. 종토수원위원회, 종수위원회에서 종수위에서 주동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고소고발 조치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6가지를 제가 쭉 한번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이 되면은 좀 문제가 무언가 좀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요. 질문 2번째, 매각파의 논리는 추가 시설물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갑이 내야, 종중이 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박할 근거가 있습니까? 추가 시설물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종중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변으로서요, 네,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의리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추가 시설물은 분명히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시설물입니다. 추가 시설물도 토지 및 골프장 시설 관련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은 의리낸다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리 반응이 내야 됩니다. 추가 시설물에 대해서도요. 계약서 8조에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은 의리 부담한다, 이러한 억구 해석을 하는 것이 아주 상식입니다. 한번 보세요. 500억 대출을 받아 시설한 것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나 시설한 것은 시설한 것 일체에 대해서 그 일체 세금은 의리 내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맞습니다. 초등생도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고 생각을 똑바로 해야지 어떻게 삐딱하게 왜곡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어떤 이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잔머리 굴리고 말이죠. 자, 한번 내용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500억 빌려서 시설한 것과 자기 돈으로 시설한 것, 500 대출은 우리 종중이 보증을 썼으니까 너희들 빌려가지고 그 해, 이 원금도 내고 이자도 너희들이 다 내고 500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증 서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빚내가지고 500억을 빚내가지고 한 겁니다. 또 자기 돈으로 시설한 거하고 이게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빌린 돈이나 자기 돈이나 매 한 가지 자기 자산이잖아요. 빌린 돈도 자기네가 갚아야 하는 돈이고요. 빌린 돈과 자기 돈으로 시설한 것은 매 한 가지 자신들이 그 30년간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다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이름이죠. 되지요. 골프장을 시설해서 사용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30년간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그 전체 빌린 돈으로 했든 자기 돈으로 했든 그 사용 수익, 그거를 우리 종중에 기부하는 그 자산, 이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잖아요. 정확하게 명명을 했다고 봅니다. 즉 빌려서 시설한 것이나 자기 돈으로 시설한 건 매 한 가지 자신들이 30년간 사용할 시설인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른 제세 공과금은 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름을 시설이라는 말로 가지고 따로 뭐 세금을 부담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내려놓는 종원 임원들이나 세인의 악덕 업자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추가 시설이 뭐고 500억의 시설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연시 씨는요, 종토를 강탈하려는 악덕업자라고 저는 봅니다. 종토를 탈취하려는 악덕업자로 봅니다. 거기에 놀아는 매각파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시설물에 대해서요, 계약서 본래 취지도 종중은 매년 임대료 3억 5천만 원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일체 모든 세금은 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 계약의 본래 취지인 것입니다. 변호사 입회하에서 계약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업자가 억지 주장을 하면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해야 됩니다. 아마 자기네들도 법적 제재를 하면은요, 소송을 아예 하지도 않을 거예요. 뻔히 뭐 자기네들이 지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억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종중에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해야 됩니다. 질문 세 번째요. 종토 매각파들은 얼마에 팔자고 주장합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인데 답변으로서 처음에는 2019년 3월 13일에 240억이 팔자고 하더니 이제는 와서 300억이라고 300억을 팔려고 종원들한테 설득을 하다가 또 뭐 협상 이혼 해가지고 500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620억을 팔아야 한다고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참, 아니 100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판다 했다가 100억짜리를 1000만 원 했다가 이건 2000억 줄게. 아니야 3000억 5000억 줄게. 아유, 제가 좀 말을 하는데요. 얘를 좀 잘못 들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종원들이 볼 때, 공시지가의 4배,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4배 하면 계산하면 3억 3,500억이 됩니다. 4배 정도이면은 생각해 보자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반 종원들이요. 그러나 연안시 성역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은 그것도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4배 정도이면 찬성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40억이 620억으로 됐으니 팔자는 말은 정말 어린아이 장난질에 불과합니다. 공시지가가 888억짜리를 가지고 업자인 농간에 놀아나는 종중이 한심합니다. 말이 됩니까? 240억, 300억, 500억, 620억 업자의 전형적인 농락입니다. 적어도 감정평가 또는 주변 시세,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근거해야 될 것입니다. 업자가 그냥 떡 주무르듯이 하고 있습니다. 고무줄을처럼 자기네 마음대로 늘렸다가 놓았다가 하는 작태입니다. 거기에 종중이 휘둘리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자기 모순의 행위들 하는 것 제목입니다. 이 2가지인데요. 종중 전 총무, 지금 현 회장 이성이지요. 665평을 7억에 사서 14억에 팔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평당 얼마냐 이거요. 계산하면 평당 210만 원입니다. 종중 회장 땅은 공시지가의 900%가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중 땅은 공시지가의 70% 미만에 팔겠다는 겁니다. 900%, 70% 어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영시 대표 이정민은 2020년 이성희로부터 서리 71번지 전 665평을 14억 공시지가 900%에 주고 사들였습니다. 서리 71번지는 의정공 종토와 좀 인접한 토지고요. 의정공 종토 시세는 공시지가의 900%인 8천억에 이릅니다. 그러면은요, 의정공 종토 시세는 거기에 기준해서 계산하면 8천억이 되고요. 거기다가 골프장 시설물 500억까지 합하면은 8,500억 정도일 겁니다. 이 8,500억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런 데서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지요. 하지만 세안시시 대표 이정민은 의정공 종토를 공시지가의 900%가 아닌 70%의 이하로 사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원래 이완희 이성희는 공시지가의 30%인 240억의 종토를 팔려다가 종원들이 반대하자 뭐 300억, 500억, 620억에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 620억 원은 공시지가
888억 원의 공시지가의 70%도 미치지 못하는 시세입니다. 만약 여러분 개인 땅이라면 공시지가 이하로 팔겠습니까? 지금은 금사라기 땅이 됐습니다. 주변 어떤 전체적인 환경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상당히 더 많이 오를 것입니다. 종중은 수익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가 상승을 노리고 골프장을 개발한 것이 최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연 때문에 값이 올라가 세연의 공이다, 세연의 덕택이다,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종중 전 총무 현 회장 이성희는 자기 땅을 이성미에게 공시지가 900%로 팔고 종토는 공시지가의 70% 이하로 팔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더 이상 종중을 농락하지 말라. 어떤 명분으로도 종토 매각은 안 된다. 하물며 공시지가 이하는 말해서 무엇하랴. 어떤 종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연이 골프장 입구에 3,442평입니다. 명이 아니고요. 평을 45억에, 이것도 평당 얼마입니까? 세연시시는 불당골 입구 땅 3,442평을 45억 원에 임대차 보증금에 가름하여 종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5억을 3,442평을 나누면 평당 약 130만 원이 됩니다. 자기는 평당 130만 원으로 팔고 종중한테 사는 거는 평당 23억 23만 원에 살려고 하고,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92,500원이거든요. 2020년 1월 1일 평당 요거는 30만 5,250원이 됩니다. 전총,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순이고요. 모순이고, 전 총무 전종준 총무 현 회장 이성희 자신은 평당 210만 원에 팔고 종중 땅 종토는 평당 23만 원에 판다. 그 다음에 세연시시 자기네들은 평당 130만 원에 팔고 종토는 평당 23만 원에 산다. 전체 다 자기 모순들이잖아요. 하는 일들 족족이 전부 다 모순투성입니다. 자, 의정공 종중을 고발한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종토 수호 영상을 보는 방법은 자꾸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유튜브를 이렇게 켭니다. 유튜브를 켜면 이런 어떤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요거 돋보기처럼 있는 요 돋보기에다가 터치를 하면은요, 터치하면 요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의정공 종토수호 하면서 여기 의정공 종토수호 요걸 치면은요, 그러면은 요런 형태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위에는 광고가 나오고 여기는 나팔꽃 아이콘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의정공 종토수호 하면서 아이콘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터치를 하죠. 여기로 누르시면은 그러면 바로 요 장면이 뜹니다. 요 장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요 위에 보면은 여기 탭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동영상 하는 요 글자가 있지요. 동영상 요 탭에다가 또 눌리면은 터치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동영상들이 여기에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올리면은 30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문자를 따로 보르지 않도록 해주고요. 좀 많은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옆에 이렇게 종에도 눌러주시면은 새 영상이 올릴 때마다 문자가 갑니다. 또
이 엄지척 해가 되어 있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총토수를 위해서 화이팅이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